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모남TV의 주모남입니다. 오늘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인베스트데이 2탄 가지고 왔고요. 테슬라에는 일론 머스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재 16명과 6만 5천 명의 직원이 일론 머스크의 손발, 머리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을 봤을 때 테슬라는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더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3년 10월 14일이고요. 인베스트데이 2탄입니다. 1탄에 이어서 소프트웨어는요. 이제 테슬라에서 차량으로 OTA 업데이트 소프트웨어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차량들은 이제 실도로를 다니면서 사용자 데이터를 또 테슬라에게 보내주고요. 또 테슬라는 이 데이터를 받아서 버무려서 또 OTA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이게 가능한 건요. 컨트롤러와 소프트웨어가 통합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인하우스로 테슬라가 주도를 갖고 하드웨어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매일 1억 2,300만 마일 데이터가 쌓이고 있고요. 그리고 190만 건의 충전 세션을 유도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2014년보다 전기차 테슬라 차량이 더 많은 도로를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더더욱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고, 올해보다 내년보다 후내년이 데이터가 더 많다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올해도 생산량이 180만, 판매량 180만, 내년에는 200만 대 넘어가고 후내년은 그보다 더 이제 많아지겠죠. 많은 차량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실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쌓인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데이터는 곧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일단 사고잖아요. 자동차는 사고가 나면은 참 크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 즉 기관이 정한 사고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실제 사고 데이터를 현실에 있는 실제 사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이걸 두 개 합쳐서 차량 최적화에 노력을 합니다. 이 최적화가 뭐냐면 사고 났을 때 차가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운전자를 안전하게 시킬 수 있을지 그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차량을 제조할 때 사람들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을 넣어야 되는지 빼야 되는지 뭐 늘 넣는 부품인데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초기 제조할 때 소프트웨어를 가동을 시키고 마무리 제조까지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되면서 이 부품이 들어갔고 이 부품이 잘 들어갔다, 잘 가동된다, 뭐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역량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단차는 나중에 점점 개선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제 조립 공정 라인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는 뭐 다른 업체가 만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조립 공정에도 이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부품이 제작되고 마무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풀셀프 드라이빙, 우리가 아는 FSD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모델, 즉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토 라벨링을 시키고요. 오토 레벨링을 거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이 시뮬레이션 수많은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FSD까지 업데이트하는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가는데요. 결론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차량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움직일지 말지 주차될지. 하지만 FSD 차량 전자장치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실 데이터와 이 현실 데이터를 이제 받아서 뉴럴넷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시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거는 하드웨어와 차량 소프트웨어가 협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돌리는 거는 GPU와 이번에 적용되는 도조로 돌리고 그리고 나서 FSD를 적용한대요. 우리는 아는 거죠. 이 차량에 운전자가 없으면 이 차는 주차되어 있다. 그리고 나서 차가 지나가잖아. FSD는 14,000개의 실제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고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데이터를 정말 많이 때려봤고 거기에 대한 정확도가 증가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앞으로 차량이 더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데이터 양은 수직으로 치솟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14,000개의 GPU가 있고요. 그 중에 4,000개는 오토 라벨링을 돌리고 10,000개는 트레이닝, 그리고 그 30페타바이트 비디오가 생성이 되고 있고요. 14억 개의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오토 라벨링 이걸 돌리면 예전에는 인간이 하는데 지금 오토 라벨링을 돌린다는 자체가 24시간 도로 간다는 건데요. 더 이제 테슬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이 도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도저라는 GPU 말고 다른 이 시스템이 올해 적용이 되었고요. 테슬라는 예년에 세계 탑5 안에 드는 거고 2024년 말에 100 엑사플롭스 엄청난 데이터를 이제 한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내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만 하더라도 미국 평균 6배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징, 이 차징 시스템 같은 경우는 테슬라만이 유일하게 10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10년 전에 생각하면 전기차를 만들었다 하면 다 모든 레거시 업체가 코웃음을 쳤고 거기다가 충전 시설까지 이제 설치한다 했을 때 엄청나게 웃었는데 지금 거의 북미 표준, 전 세계 표준으로 NACS가 또 다가가고 있는데요. 10년 동안 충전 비용을 40% 감소를 시켰고요. 이 역시 더 감소될 거다. 그리고 슈퍼차저 설치 비용이 이제 많이 감소됐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35% 싸고요. 캘리포니아 55%, 뉴욕은 거의 75% 싸니까 거저죠, 경쟁 업체보다. 그리고 가정용 충전기 설치 비용도 북미는 20% 싸고 이제 유럽은 50%까지 저렴하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충전의 위치를 99% 정확도를 말해주고 있고요. 한 주에 충전 세션은 1.5밀리어. 그리고 고장, 갔을 때 고장이 나면 안 되는데 99.9% 고장 안 나고 잘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 시설을 일단 공장에서 기기를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서 트럭에 실어서 바로 가가지고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 감소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이걸 하나로 설치를 안 하고 그냥 하나하나 따로 가서 현장에서 설치를 하면은 이 이제 노동자들이 여기서 2, 3일 정도 있으면 그만큼 또 인건비 비용에 대한 이제 인건비 비용이 더 들겠죠. 하지만 완전 만들어서 그대로 그냥 들어서 꽂아버리기 때문에 엄청 더 빠른 시간으로 이제 설치를 하고 그만큼 비용이 절약된다. 그리고 그 수많은 슈퍼차저를 많이 쉽게 설치를 한다. 그리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30%더 빨리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에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는 현재 V3 기반이고요. 사실 지금 유럽에 V4가 깔리고 있는데 V4는 훨씬 더 빠르다고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제일 많이 깔렸던 게 V2, V3고요. 트립 플래너를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트립 플래너는 뭐냐면요. 테슬라 자체 이 차량 데이터와 인프라 데이터를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충전 시설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슈퍼차저 활용도를 30% 증대를 시키고 있고 이용객 절반 대기 시간 감소인데요. 차량에 이제 전기가 좀 부족을 하다 싶으면은 이 트립 플래너라는 소프트웨어가 가동이 돼서 가장 가까운 슈퍼차저를 안내하는데 만약 그 슈퍼차저가 꽉 차면은 그보다 가깝지 않으면 조금 더 이제 가자마자 바로 충전할 수 있는 그 슈퍼차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트랩 플래너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슈퍼차저 활용도가 30% 증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슈퍼차저 그 밀도가 증대되었고 차량 효율과 배터리 프리 히팅이 가능합니다.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기 위해서 찍으면요. 이제 테슬라 차량이 우웅 하면서 약간 배터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우웅 소리 나면서 그걸 배터리를 이제 프리 히팅 데피는 역할을 하는데요. 가서 어느 정도 이제 배터리가 약간 뜨거운 상태로 가면은 충전하자마자 그 속도가 조금 더 많이 빨라진다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테슬라가 엄청나게 이 충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배터리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고객들 이 테슬라 운전자들에 대한 교육도 끊임없이 하고요. 테슬라 운전자들 역시도 차량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인데요. 사실 공장 부품 공급 문제가 생기면은 현대기아는 잘 모르지만 테슬라는 CEO가 일론 머스크가 2시간 안에 인지해버립니다. 그리고 디자인과 엔지니어링 그리고 공급업자 이 모두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티어 1, 티어 2 즉 이게 통합이 되지 않으면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못되기 때문에 잘못된 부품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외주업체와 테슬라가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게 티어 1 부품이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러니까 티어 1 부품을 필요한 게 티어 2인데 티어 2 거래처는 엄청 많긴 한데 그거보다 좀 더 준 티어 1인데 여기서 설명하기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과 공급업자가 다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업자 측에서 조금 더 효율적인 조금 더 이제 통합된 부품을 안내해서 아이디어까지 하기 때문에 한 몸으로 간다는 거죠. 이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2022년 동안 1600만 팔레트가 왔다 갔다 하였고요. 매주 10억 개의 부품,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685개, 국가가 45개고요. 점점 더 이제 늘 것이다. 늘지만은 테슬라는 걱정이 없는 게 공급업자와 거의 이제 밀접하게 통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히트펌프 역시도 공급업자와 테슬라가 통합으로 만든 건데요. 현재까지 보시면 알겠지만은 오토매틱 즉 이 서플라이 체인에 사용하는 이제
부품 이 조립 라인에 보면은 노동 감소가 99%입니다. 거의 자동화가 되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인간들에 대한 실수가 없기 때문에 품질이 99.9995%까지 정확도가 높다고 있고요. 속도가 7초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테슬라는 좀 대단하다.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매뉴팩처 이제 공장이 있을 때 현재 오스틴, 베를린, 상하이, 프리몬트인데요. 멕시코 공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공장이 4개에 6만 5천 명 직원 그리고 연간 200만 대라고 말을 해주었고요. 공장은 테슬라에 있는 일론 머스크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급망 즉 공장의 라인을 가서 일론 머스크가 질문을 하고 삭제할 그 공법 중에 삭제할 것을 정하고요. 그걸 가장 심플하게 만들고 이 심플을 가속도를 시켜보고 가속도가 되면은 자동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공장에 적용을 하였다만 하니 45초마다 한 대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사실 이 샹하이 모델 Y 같은 경우는 최초에는 많은 생산성 시간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이제 노동력 생산 시간은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프리몬트 그 노후화된 공장에서도 테슬라의 그 심플하고 자동화 공법을 통해서 모델 Y의 생산을 폭발적으로 그리고 그 노동자의 시간을 줄여낸 거 이것만으로 하더라도 시간당 생산량이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배터리 앞서서 217 배터리 같은 경우는 파트가 17개, 프로세서가 33개인데요. 프리몬트에서는 파트가 16개, 프로세서가 23개,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는 15개, 프로세서가 21개, 네바다로 넘어가면은 15개, 프로세서 21개로 줄어들고 이것으로 봤을 때 배터리 만든 공법에서도 혁신을 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과 필요 없는 부분을 나눠서 필요 없는 부분을 날려버린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에너지 사업도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 사업은 하드웨어와 역시 소프트웨어, 기업답게 소프트웨어가 통합된 2016년부터 65%의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성장이 뭐냐면 안전성, 에너지 밀도, 설치 용이성. 그래서 15년부터 쭉 올라서 현재는 특별한 허가 없이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최대 무게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버전이 어떻게 나올지 참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순서대로 이 배터리 충전 파워웰이 이렇게 이제 배터리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스트레일리아 5,000명의 사람들이 이용한 데이터로 봤을 때 이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면 한 달에 142불씩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태양의 파워웰이 비용하면 69불인데 여기에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이제 하게 되면은 130불, 즉 69불 사용료 빼고도 61불의 수익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개개인들이 이걸 보면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 파워월 그리고 테슬라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산업혁명에 있어서 뭐 다 좋지만은 에너지의 패권을 어떤 나라가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나라의 힘이 약해졌다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어마어마한 이 에너지 사업의 이 근간을 바꿔버리는 큰 이제 매기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굉장한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보시면 알게 되면 차트처럼 쫙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또 수익 원천이 FSD도 있겠지만 이러한 에너지 사업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 에너지가 할 수 있는데요. 테슬라 솔라 패널을 통해서 태양열을 받고 이걸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테슬라 자동차에 충전도 되고 테슬라 배터리에 저장이 돼서 테슬라 차량에도 주기도 하고 에너지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 이걸 에너지 스토리지는 이 소프트웨어로 차량은 FSD로 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양열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운전자는 향후 전기 충전에 대한 비용이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베스트데이 2탄 참 길었는데요. 2개로 나눠서 하였고요. 다음 주 18일 날 아마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건데 저는 뭐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속도에 맞춰서 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